안녕하세요. 부동산 스케치입니다.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대강 로제비앙하고 대방 디에트를 당첨자 발표 나고 나서 고객님 상담하느라고 되게 많이 바빴고요.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자문을 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셔서 사실 바쁘게 지냈어도 참 보람된 주말이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방 디에트르가 워낙 청약 경쟁률이 대단했죠. 그래서 여기는 디에트르는 23년 10월에 입주고 대강 로제비앙은 25년 4월에 입주기 때문에 대방 디에트르 당첨되신 분들이 사실은 청약 일정을 사전 청약 당첨되고 대강으로 갔던 이유가 사실은 여기는 내년에 입주하다 보니까 자금 계획이라든가 뭐 이주 계획에 좀 문제가 있으셔서 뭐 특별 공급이라든가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대강 로제비앙 모아 엘가로 가셔서 청약을 해서 당첨되셨다는 분들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후기 뭐 이렇게 가볍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이 좀 대단했어요. 요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청약 홈센터에 가면은요, 청약 접수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 경쟁률은요, 84A에서 나왔죠. 84A에서 257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대단했고, 그러면 세대수가 특별공급 빼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132세대인데요. 청약통장은 4,449개. 대단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청약 가점 점수 한번 볼게요. 이 점수를 보면 나중에 고덕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가 내가 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최고가 여기 보시면은 최고를 한번 보면 74점이네요. 74점이 기타 경기로세 74점이 제일 높고요. 최저를 찾아봤더니 57점이네요. 기타 지역으로서 57점. 네. 그래서 청약 가점 점수도 상당히 높았다는 거. 이게 대방 디에트르 청약 경쟁률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대강 로제비앙 A55블럭 모아 엘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경쟁률이요. 요거도 23.7대 1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경쟁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점 점수를 좀 보면은요, 가점의 최고 점수가 71점이네요. 역시 기타 경기고요. 최저가 33점입니다. 기타 지역으로 33점이 들어왔고요. 요게, 사실 특별공급에 미달이 돼가지고 여기가 인기가 없지 않나요? 하고 문의가 왔었는데, 대강 로제비앙 모아 엘가는 특별공급 세대수가 다른 데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돼 보일 뿐이에요. 사실 특공 자체가. 근데 일반 분양이 798세대인데 총 청약통장은 5,083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저는 여기가 고덕이 사실은 거주 의무 기간도 있고 실입주도 해야 되고 이자 후불제도 있는데 이 정도의 청약 결과라면은요. 정말 저는 이 시장에도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그래도 저는 이거는 인기가 사실은 대단했다고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사실 가격 부분도 저는 조금은 뭐 분양 가격은 저렴하지만 옵션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두 아파트 단지가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약을 포기할까요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좀 하라고 실입주라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망설였던 분들이 많이 계약을 좀 진행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방 디에트르는 당첨이 세대수가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포기 세대 이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알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일정을 보면은요. 12월 3일부터 3, 4, 5 계약 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날 꼼꼼하게 서류 체크하셔서 빠지는 거 없이 계약하시고요. 여기 최고 경쟁률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청약 홈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대방 디에트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워낙 입지가 좋고 세대수가 얼마 없으니까 거의 포기 물량이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대강 로제비앙 모아 엘가 같은 경우는 묻지마 청약을 좀 하신 분도 있고요. 실입주를 할 줄은 아는데 나중에 전세 월세 주고 나중에 본인이 실입주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청약했다가 그게 안 되니 포기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또 그 질문이 많았어요.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얄동이 어딥니까 하고 말하는데 솔직히 여기는 동간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저는 뭐 채광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뷰가 오히려 더 나오는 거는 채광이 좋은 거는 이런 B타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B타입이 거의 남향 위치고 이런 그 A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남동향 위치예요. 예, 그래서 학교가 다들 여기에 뭐 초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 꼬마동이라고 하더라고요. 15층 이하는 학교에 그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낮아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저는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행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묻지마 청약이 아닌 경우에는 저층이라도 어차피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고독이 앞으로 분양하는 시장에서는 이 금액보다는 더 높이 나올 거고 또 그 더군다나 거주 기간도 있을 거고. 근데 대강 로제비의 장점은 이 학군들이 다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여기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26년이고요. 요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다 들어온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25년 4월에 입주가 된다면 이 기본 학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아파트가 입주가 완성이 된다면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이쪽 일대가 지금 이쪽에 이제 근린생활의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상가 생활권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네, 그래서 앞동 같은 경우는 상가 이용이 좀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같은 경우는 뷰는 사실은 뭐 오히려 저층이 좋을 수 있어요. 앞에 뷰가 더 막혀가지고 뭐 진짜 동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앞에 썬큰 가든처럼 이런 식으로 조경이 잘 꾸며진다면 저층도 충분히 뷰를 그냥 녹지를 볼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뭐 학군을 가는 학교 가는 길목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 앞동 같은 경우는 앞에 안단테 아파트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로얄동보다는 고덕에 입성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끼고 전국구적으로 전체 어디를 가더라도 아파트 단지에 이은 초중고 국제학교가 껴있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군으로 비교했을 때 이 아파트는 학군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고민해 보시겠지만 근데 이게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입주하고 나서 3년 살면 뭐 9억 갈까요? 8억 갈까요? 글쎄요.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보다는 분명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잘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금리가 마냥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덕에 입성하신 분들 절대 투자가 아니라 정말 실입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갭 투자를 원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전화를 주시고 이런 분양 아파트는 갭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2년만 보유하고 던져서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좋은 물건을 안내해 드리는데 금매는요. 인터넷상에 네이버 광고에 올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끼리 금매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좋은 물건은 광고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실입주로나 아니면 갭투자로 원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은 동호수로 좋은 매물로 좀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대강 로제비아 모아 엘가에 대해서 옵션 사항에도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사실 방은 기본 3개는 갖고 가셔야 돼요. 매매를 하시더라도 방은 무조건 많은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방은 갖고 가시고요.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은 내가 사라든 내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도 에어컨은 기본 4대 이상은 하시는 게 예전에는 갭 투자하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옵션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필수 품목입니다. 에어컨이 있고 없고의 전월세 가격이 틀려지고 매물 소진하는 속도도 확실히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상판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세라믹 상판이 돼 있는데 식탁을 제가 세라믹 식탁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세라믹 같은 상판을 하면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대강 로제비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아쉬운 게 내부 평면이 정말 미흡한 게 좀 많아요. 입지로는 우수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평면도는 좀 너무 조금 심하지 않았나. 방 같은 경우도 드레스룸 말고 파우더룸이 없어요. 그 부분이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문이 사실은 이쪽으로 해서 드레스룸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욕실 문이 자체가 바로 안방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 이 부분도 저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지금 체크하셔서 옵션상을 어떤 거를 하실 건지, 네, 그래서 방을 트셔도 되고 거실을 트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은 3개는 세야 가져가셔야지만 나중에 매매나 이런 임대차 놓을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옵션 사항도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제가 터치 한번 해드려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사항을 하나 더 설명드려 볼게요. 고객님의 지금 문의가 또 많았던 게 뭐냐면 처분 조건으로 1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했을 때는 언제부터 집을 처분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짚어드릴 건데 2018년 12월 11일에 개정된 법이죠. 그래서 추첨제가 그 60%잖아요. 근데 60%도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먼저 했었고요. 나머지 25%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하고 남은 주택 같은 경우는 처분 조건, 1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을 하신 분들 여기 보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이분이 25% 내에서 당첨이 되셨던 분이실 거예요. 이분들은 언제 집을 처분하냐면요. 여기 이 조항이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 6개월이요. 이 6개월이 사업주체 확인한 결과 지금은 모집공고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되면은 아직 그 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입주 시점이 2025년이니까 그때는 아마 6개월이 아니라 우리가 2년 안에 집을 처분하면 되는데 그때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 아파트에서 언제 입주하세요 하고 60일을 정해줘요. 그래서 그 입주 가능일, 입주 날이 정해진 날로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6개월인지 2년인지 지금은 모집 공고는 6개월이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 2년이기 때문에 기존 집을 내가 입주 가능일, 예를 들면 대강 로제베 모아 엘가는 25년 4월에 초에 4월 1일에 입주하세요. 그러면 25년 4월 1일부터 2년 안에 기존 집 처분하시면 되십니다. 요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요거 꼭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청약을 하셨던 분들은 당첨되셔서 좋으시고요.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과연 그러면 고독에는 어디 청약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질문도 많았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그 재당첨제원에서도 문의가 온 게 뭐냐면 10년간 재당첨은 조정 대상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 그런 대상인 경우에 10년 동안 청약 제한을 받는 거고요. 비규제, 그러니까 평택은 비조정 대상이잖아요. 그럼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 다시 가입해서서 1년 지나면은 청약이 가능하세요. 단 평택이 나중에 조정 대상으로 묶인다면은 청약이 제재가 되겠죠. 그때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하시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어디가 남아있는 물량은 어디가 청약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년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물어보시는데요. 그 부분 하나씩 보겠습니다. 평택 고독 신도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어디 얼마나 남았는지 좀 확인해 볼 건데요. 평택 고독 국제화 신도시는요. 인구 계획 인구가 14만 명이에요. 14만 명 계획 인구고요. 세대만 5만 9천 세대가 앞으로는 조성이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평택 고독 신도시는 아직도 계속 성장 지역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고독 국제화 신도시 전체 지도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게 민간 건설이에요. 민간 건설로 앞으로 분양할 지역을 표기를 하고 이런 회색 불빛, 이런 회색은 공공임대, 공공분양이나 이런 거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넓게 확대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이제 민간 건설로 해서 여기가 대방 디에트르가 여기가 분양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요 라인에 지금 호반섬이 2차 요것도 지금
사전 청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본 청약이 내년에 나올 거고 이쪽에 모아 미래도 같은 경우도 내년에 본 청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직 그 청약에 떨어지신 분들이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일반 분양분이 포기 세대랑 해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희망 기대치가 있고요. 디에트르 옆에 여기 A47 블럭 해서 여기에 이제 민간 건설이 분양이 들어가는데요. 공급 세대 수는 519세대에서 공급이 2024년도에 예정이 돼 있네요. 이거는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LH 집, 내 집 어디에서 있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는 24년도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규모는 60제곱미터에서 85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표기가 돼 있지 않지만 여기가 지금 예미지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정도에 할 것 같은데 아직 일정에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모아 미래도죠. 모아 미래도 본청약 내년에 요것도 후반 서밋 3차도 내년에 본청약 할 때 일반 분양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는지 A52와 A51인데 요거에 대한 거는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체크하는 거 보니까 24년도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24를 그 A52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A52고요. 세대수는 987세대고 분양도 24년도네요. 네, 아직 멀었네요. 민간건설 여기도 지금 보시면 51도 보면 여기 792세대 들어갈 거고 요것도 분양이 24년도에 네, 아직 분양이 일정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기대치 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요 라인이죠. 여기 예미지, 그 다음에 여기 호반섬이 3차, 그 다음에 모아, 여기가 모아 미래도. 예, 요쪽 라인의 2단계는 아마 여기가 분양하는데 남아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대광 로제비앙 모아 엘가가 이번에 했던 거고, 여기도 민간건설이에요. 여기 보니까 A56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4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양 24년도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쪽은 이제 탄약구 때문에 사실 언제 할지는 몰라요. 민간건설 뭐 26년, 27년,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여기는 한참 있어야 되는 거고, 1단계를 보면은요,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데가 1단계 아파트로 보면, 이런 데는 회색은 공공분양이고, 요런 게 민간건설이라고 하는데, 연도수를 보면 26년, 27년, 되게 많이 좀 기다려야 되죠. 이쪽 라인은 1단계에서 가장 좋은 층으로 칭하는 데가 여기에요. 민간건설 A15 여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가 초등학교, 만세중학교, 송탄고등학교 요 일대가 초등고가 다 연결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세대수가 대단하게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를 체크를 해두면 A15 블록으로 되는데요. 1138세대예요. 그래서 원래는 22년도 올해 하기로 했는데 아마 내년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부지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일단 1단계 아파트 하면서 역세권, 서정리 역세권으로 도보권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파라곤, 루프롤랑, 그 다음에 밑에가 자연한제. 그래서 1단계 아파트는 여기까지가 이제 역세권 개념으로 가는데 거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공중보행로가 이제 12월 달에 개통이 되면 훨씬 더 접근성이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년에 기대치가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약이 떨어지신 분들은 여기나 아니면은 호반 서밋이나 이런 본청약 이후에 할 거 일반 분양이 나오면 한번 기대를 가져지는데 가점 보셨죠? 가점이 높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독에 사실 내가 실입주 아니면 갭 투자로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사실은 내년 초까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어요.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 그래서 2단계 아파트 쪽에 요게 이제는 25년도 정도 어느 정도 되면은 학군이라든가 여기가 한박산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가 다 26년도 정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좀 더 훨씬 더 여기 사시는 분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고 2단계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불편해 많이 하세요. 많이 분양은 해서 입주는 했다 하더라도 인프라가 없어서 상가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차가 없으면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대강 로제비앙이나 뭐 대방 데이트는 내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수하셔야 되겠지만, 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형성됐다며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아파트의 가치성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계약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나타내는 아실 사이트입니다. 여기를 보면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해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봤더니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고덕동을 해서 22년 1월,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했더니 1위가 제일 풍경채입니다. 고덕 제일 풍경채가 1위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까지 좀 저평가가 되긴 했지만 이제 그 라인에 초중고, 내년에 이제 중학교가 열리면서 초, 중고, 나중에 학군이 다 형성이 될 거고, 아이들 키우는 조건부가 상당히 좋아요. 33평에 38평인데, 수용량도 있어서, 그나마 요게 이제 좀 인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게, 대광 로제베아 1차였어요. 여기는 사실은 등기치고, 거래가 가능하지만 양도세 부담. 사실은 요거는 금매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요게 네이버에 뜬 금액이 다가 아닌 거 아시죠? 그 안에는 숨겨진 가격이 있답니다. 매수자, 양도세 부담이 매수자 부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런 다른 정상적인 거래보다는 약간의 그런 면이 있고, 세 번째가 자연엔자이예요. 네, 자연엔자이가 상당히 저는 좀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리고, 8억원이 좋은 건 압니다. 근데 8억원이 제일 좋은데 왜 4위냐면요. 가격이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접근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제일 저렴하게 거래가 가능했던 게 제일 풍경채고, 그 다음에 저는 1단계 아파트가 보세요. 거래가 제일 잘 되는 게 뭐냐면 1단계 제일 풍경채, 자연엔자이, 고덕 8학원, 그 다음에 신안 인스빌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좀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전화 주시거나 꼭 방문을 하세요. 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남양주, 그다음에 청량리, 밑에 뭐 대구분 이런 분들이 직접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셔서 직접 얼굴 뵙고, 저도 그분을 뵈야 되잖아요. 저를 뭘 믿고, 사실 신뢰가 첫 번째잖아요. 서로 보고, 먼 걸음 하셔서 헛걸음하지 않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저도 참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거, 뭐 궁금한 거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는데, 부동산은 매덕을 거래하는다 보니까, 사실은 전화상으로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도 힘들고요. 금리 있습니다. 전화해서 금리 있으니까 사세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직접 대면하고 오셔서 이 사람의 신뢰가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지금 아파트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평택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아직도 평택 고덕은 무궁무진한 개발 호재라든가 호재가 정말 그 효재 백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복받은 데가 평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인구 변화를 좀 보면 2008년도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계속 가파르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22년 더 많이 계획도시로서 자족도시로 성장할 도시가 평택이고요. 여기서 지금 인구가 지금 현재는 10월 기준이네요. 더 늘었을 거예요. 10월 기준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57만 6천 명 정도 이상이 되고 있고요. 이가 인구 증가 폭이에요. 지역마다 팽성이냐 안정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 폭인데요. 고덕동 같은 거 보는 경우에는 그동안은 2021년부터 하는 게 뭐냐면 입주가 2019년, 20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고덕은 27,925명으로 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전입, 평택으로 도대체 어디서 많이 올까 하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전입을 보니까 제가 평택의 1인 가구를 한번 살펴봤어요. 1인 세대 혼자 오는 데는 어디서 제일 많이 오냐. 1위가 바로 의외로 서울이더라고요. 1위가 서울에서 1위는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충남, 그 다음에 화성시, 인천, 용인 이렇게 수도권이 좀 더 많았고요. 그럼 위에를 보면 보통 1인 아니면 가족이 온다 그러면 보통 3인이 보거든요. 3인으로 봤을 때는 어디서 제일 많이 오냐면요. 역시 충남, 밑에 충남이고 2위가 서울,
그 다음에 경기, 뭐 안성, 화성, 천안 이렇게 순위별로 평택으로 전입이 계속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아직 삼성에 대한 개발 호재도 너무 많이 있고요. 고덕 신도시도 아직까지도 계속 분양 일정이 남다 하더라도 연도가 되게 많이 좀 26년, 27년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나는 그래도 투자보다는 시립 주면서 투자가 되는 데를 어딜까 하면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평택만큼은 안전한 데가 이 평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평택을 제가 살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하면서 전국구로 전화를 많이 받고 상담 문의가 많이 오면서도 이번 청약 결과로도 되게 뜨겁다. 여전히 평택은 핫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전화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통화를 해드려서 좀 좋은 자문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거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